필리핀은 왜 언제부터 한국보다 가난해졌을까요? 2018년도 미국의 잡지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부자들의 순위에 따르면 필리핀 최고 부자 헨리 시는 세계 52등이었고 한국 최고 부자 이건희는 세계 61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이 한국보다 부자일까요? 두 나라의 경제를 비교할 때 거의 모두가 국내 총생산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삼지만 빈부격차가 큰 나라들인 경우에는 서민들의 실제 소득을 비교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필리핀을 GDP와 서민들의 실제 소득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GDP는 1970년에 한국이 추월했습니다. 그 해의 한국 GDP는 90억 달러, 필리핀은 67억 달러였습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의 소득도 1970년부터 필리핀을 추월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1990년에 처음 필리핀에 발을 들여놓았고 91년에 작은 오파상을 차렸는데 그때 채용했던 여직원의 급여가 200불 정도였습니다. 그녀에게 물어봤더니 1987년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그 정도를 받았었다고 하더군요. 내가 대학을 졸업했던 1987년도에 한국 서민들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1970년부터 1987년까지 17년 동안 한국의 GDP가 필리핀의 2배, 3배, 4배가 되어도 두 나라 서민들의 실제 소득은 1971년에 50달러, 1979년에 100달러, 1987년 200달러 수준으로 비슷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왜 17년 동안 한국 서민들의 생활 수준은 필리핀을 추월하지 못했을까요? 일단 80년대 중후반 서울과 부산의 영상을 배경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계속 의문만 품고 있다가 몇 년 전에야 그 이유가 독재자들과 부자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 미국 하원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독재자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에서 들여온 차관의 일부를 횡령했습니다. 경제발전에 투자하면서 외국인 사업가들과 한국 대기업들은 경쟁적으로 거액을 독재자에게 상납했습니다. 독재자에게 상납을 더 많이 하는 사업가들은 온갖 특권을 받았습니다. 거액을 상납했던 사업가들은 상납액을 거두어들이고 또 그 이상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 하청업자들을 쥐어짜고 서민들의 급여를 최저 수준으로 억눌렀습니다. 독재자들은 상납한 사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법 준수와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서민들을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독재자들과 사업가들의 유착, 즉 정경유착은 1987년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이 필리핀보다 5배 가까이 높았던 1987년에 두 나라 서민들의 소득 수준이 비슷했다는 것은 한국의 부자들이 필리핀 부자들보다 5배 정도 부유했다고, 즉 빈부격차가 필리핀보다 5배 정도 더 심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했습니다. 한국의 GDP는 필리핀보다 4.5배, 1인당 국민소득은 9배나 높지만 한국의 부자들은 필리핀 부자들보다 더 부유하지 않고 비슷한 반면에 한국의 서민들은 필리핀 서민들보다 10배 이상 부유합니다. 그 이유는 1987년부터 좀 더 공정한 소득 분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후반부터 월급 50달러도 안 되는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서민들이 집단적으로 분노하기 시작하여 70년대에는 학생들도 분노하여 결국 1987년 제일 먼저 독재자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적인 임금 인상 투쟁을 계속하여 차근차근 부자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야 서민들의 실제 임금은 1987년에 200달러에서 1990년 1000달러, 2000년에는 2000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자들과 학자들은 임금 인상이 회사와 나라를 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울부짖어댔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임금 인상과 서민들 소득 향상은 소비를 크게 늘렸고 늘어난 소비는 더 많은 생산과 고품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변화를 이끌면서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독재자를 찬양하고 80년대와 90년대에 서민들의 임금 인상에 반대했던 기자들과 학자들을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필리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도 1986년에 민주화 투쟁이 성공하여 21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했던 마르코스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전국적인 임금 인상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500년 동안의 스페인과 미국 식민지 시절에도 부자들만이 정치를 해왔었고 독립한 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것을 정치와 경제가 한 몸, 즉 정경일치라고 부릅니다. 그러하니 마르코스가 집권했을 때에도 그렇고 쫓겨난 후에도 변함이 없이 필리핀의 정치와 경제는 지난 수백 년처럼 여전히 부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은 서민들에게 표를 구걸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필리핀의 서민들은 정치인에게 욕을 쉽게 합니다. 한편 부자들은 서민들에게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민들은 부자들에게 욕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소득 분배는 착한 부자들의 자선 행위 또는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서민들은 정당한 소득 분배가 자신들의 권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투쟁했고 1987년부터 그 권리를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쟁하지 않고 부자들의 자비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던 필리핀의 서민들을 1987년부터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필리핀의 최고 영웅은 호세 리잘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오직 더 부유해지는 것만 생각한다오. 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자비를 기대하는 것은 말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빈부격차도 신의 뜻이라고 믿고 부자는 지옥에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많으니 나는 필리핀 사람들의 신앙과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현재와 미래는 필리핀 국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기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함부로 건방진 훈수를 둘 생각이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 많은 것을 비교하며 한국에서 사이비들에게 속아왔던 머리를 털어버린 나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1987년 민주화 투쟁과 임금 인상 투쟁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독재자들과 부자들을 상대로 했던 두 가지 투쟁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지금의 필리핀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필리핀보다 빈부격차가 더 심각한 부자들의 천국이자 가난한 서민들의 지옥으로 전락해 있을 것입니다. 양반들의 천국, 백성들의 지옥이었던 조선 후기처럼 말입니다. 박정희 정권을 조사했던 미국의 하원은 60년대와 70년대 한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국인들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받은 근면하고 훈련된 그들은 한국의 가장 위대한 천연자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서민들이 필리핀 서민과 비교하여 오늘날 이만큼 잘 살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1987년 위에 말했던 두 가지 투쟁에서 승리했던 서민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언제부터 필리핀보다 부자 나라가 되었느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나는 1987년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필리핀을 추월하게 되었느냐고 또 물으신다면 독재자와 부자들을 상대로 한 투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0년대의 민주화 투쟁과 임금 인상 투쟁에 겁을 집어먹고 소극적이었던 나는 그때 고생하고 희생하신 수많은 학생들과 서민들에게 감사함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투쟁하신 분들과 투쟁을 응원했던 그분들이야말로 한국이 필리핀을 추월하게 만든 영웅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부자들의 갑질과 불공정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나는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